자, 다들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제 데이터셋 얘기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리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아시다시피 스스로 데이터를 갖지 못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드는요, 데이터셋 없으면 데이터를 넣을 수 없어요. 레코드 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데이터셋과 연동해서만 내용들을 넣거나 빼거나 가공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데이터셋에는요, 반드시 그 뒷단에 바인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컬럼들을 디자인해서 내용들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 아이디들 연결해가지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오토핏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오토핏은 뭐에 쓰는 거냐면요, 원래 그리드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그리드를 제가 좀 더 크게 그리고 싶어요. 이만하게. 근데 늘려봐야 껍데기만 늘어나고 알맹이는 안 늘어나잖아요. 그죠? 꼭 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거 귀찮을 때 내가 껍데기 늘리면 네가 자동으로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좀 모양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자, 이 내용이 바로 오토핏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밑에 있는 그리드는 위에 있는 거하고 달리 이 안에 있는 컬럼 디자인은 요것뿐입니다. 이것도 제가 대략 써서 100분의 150 정도. 자, 이렇게 비율을 맞춰 놓으면 얘가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100분의 150. 그죠? 해당하는 거 5분의 2, 5분의 3 배율을 맞춰서 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속성 오토핏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네가 좀 맞춰줘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기를 바꾸시면 디자인할 때 크기를 바꿔서 나는 얘를 요만하게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사이즈 맞춰줘요. 나가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그럼 지가 알아서 사이즈 맞춰줘. 자, 물론 실행 타임에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능 오토핏이라고요. 자, 근데 사실 이 오토핏은요, 디자인할 때도 무척 편하지만 꼭 러닝할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마이 플랫폼에는요, 퍼센트 사이즈 인정하지 않습니다. 웹처럼 퍼센트 사이즈 안 주고요, 무조건 픽셀 사이즈만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테이블에다가 퍼센트 사이즈를 많이 주셨죠? 왜 주셨어요? 홈 늘어날 때 따라 늘리고 싶어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결론이죠. 홈 늘어나면 지 혼자 늘어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직접 스크립팅을 통해서 해당하는 화면의 오브젝트의 크기를 늘려줘야 됩니다. 자, 늘리는 코딩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해당하는 거 폼이 늘어날 때 이벤트 처리는 가능합니다. 자, onSize라고 하는 이벤트가 나와요. 자, 이 이벤트에서 직접 사이즈를 계산해서 변경하는 수밖에, 자, 퍼센트 사이즈는 직접 먹지 않습니다. 자, 대신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토핏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껍데기 사이즈에만 퍼센트를 계산해 주면 얘가 실행할 때 알맹이 크기, 즉 컬럼의 크기는 직접 자기가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자, 마치 리사이즈처럼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이럴 때 오토핏을 쓴다. 근데 사실 굳이 오토핏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컬럼 자체에서 직접 사이즈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밑에 있는 속성들을 눈여겨보시면 컬럼 리사이징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처럼 피트 기능이 있어서 요하는 위치에다가 틀 고정 해 놓으시고 스크롤이 일어날 때 그죠? 그 위치는 움직이지 않게, 자, 이렇게 틀 고정 기능도 가능하시겠고요. 셀 무빙 기능도 있어서 원하는 관심 항목을 제일 앞으로 끌어다가 눈여겨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은 그리드에서 내부적으로 제공해드리니까, 자, 내용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세요. 자, 나머지 이제 디자인 얘기를 좀 갈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다단헤드가 나와요. 그죠? 자, 이 다단헤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리드를 그냥 그리실 때는 헤드가 한 줄입니다. 그죠? 근데 한 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얼마든지 라인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예제죠. 오른쪽 눌러서 헤드라인 추가. 그럼 그냥 하나 늘어나요. 자, 그러면 적당한 내용으로 묶어서 합체할 수도 있겠죠. 자, 머지셀 메뉴를 선택하시면 합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아래로 맞춰서 합체
물론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능들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고요. 자, 해당하는 거 원 상태로 돌리고 싶다. 자, 그럴 때 디바이드예요. 원래대로 나눠라. 그러면 얘가 또 원래대로 다 나눠줍니다. 자, 이것은 헤드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가능한데요. 바디도 여러 줄 만들어서 자, 다단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바디는 몇 줄로 그리든 무조건 레코드 1개짜리예요. 레코드 1개를 3줄로 보여주는 거지 레코드 3개를 쌍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얘는 사실 원래는 횡으로 길어야 되는 거죠. 이건 꺾은 거예요. 다단으로 구성했다 뿐이지 바디는 무조건 레코드 1세트입니다. 자, 여기다 레코드 제가 10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드 30줄 나오겠죠? 자, 이런 상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교육 오신 분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자, 요거 뭐냐면 얘를 세로로 합친다고 해서 글자까지 세로로 쓰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세로형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제품 정보 같은 거 나올 때 제품, 정보 이렇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자, 이런 거 쓰실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해당하는 셀에 보통 저희가 이 기능을 텍스트에다 넣죠. 근데 텍스트에다 넣으면 줄바꿈이 안 돼요. 여기다 넣으세요. 익스프레션. 자, 여기다가 역/n 문자를 섞어가면서 코딩을 해 놓으시면 역/n 나타나는 순간에 줄바꿈입니다. 지금 디자인할 때는 특수기호로 보이지만 디자인 해놓은 거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바꿈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기능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멀티 셀렉트는요. 멀티 레코드 셀렉트네요. 다중 레코드를 선택해 놓은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탐색기 같은 데서 파일 여러 개를 다른 폴더로 복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때 오퍼레이팅이 어떻게 들어가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원하는 거 클릭 이렇게 들어가죠.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쉬프트 키 누르면서 구간으로 선택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구간으로 선택 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이런 기능을 멀티 셀렉트라고 부르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그리드에 들어있는 내용 사실 그리드에 들어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클릭을 할 때 반전되는 이 파란색 줄 사실 이게 몇 번째를 가리키는지 역시 그리드에 안 들어있고 데이터셋에 들어있어요. 그걸 얘는 칠해주는 거죠. 지금 방금 보여드린 멀티 셀렉트 기능도 사실 이 레코드가 선택된 놈이다 안 된 놈이다 데이터셋 안에 있습니다. 단지 선택된 것들에게 색깔을 칠해주는 역할이 그리드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성에 대한 자세한 기능을 원하시면 여기 예제에 구성되어 있는 이 버튼에 있는 기능을 같이 활용을 하시고요. 버튼 소스에 보시면 분명히 셀렉트 정보를 어디로부터? 데이터셋으로부터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데이터셋에 들어가시면요. 이 셀렉트된 레코드들만 지운다는 이런 메소드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 기능을 100%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멀티 셀렉트 기능이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에어리어 지역 선택이 있어요. 요거 중에 좀 헷갈리죠? 얘는 레코드의 선택이에요. 자, 레코드 따는 데이터셋으로 갑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레코드 따면 아니죠. 같은 레코드에도 선택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은 그리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버튼에서 가져오는 위치는 셀의 첫 번째, 첫 번째 위치부터 세 번째 셀까지 연속 공간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해당하는 기능 이용해서 뭐 복사해서 어디로 가져간다거나 자, 이럴 때 내가 표시한 영역을 잡는 방법으로 에어리어 셀렉트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예제를 좀 활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에 관계된 여러 가지 속성은요, 그리드 자체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리드 자체에 대한 프로퍼티들, 메소드들, 기타 등등의 내용들. 자, 근데 두 번째 예제에 들어있는 거는요, 그리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셀들이죠. 이 셀들의 프로퍼티들. 자, 이것들이 어떤 속성을 띠는지,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헬프는 그리드 밑에 보시면 서브 프롭이라고 해서 그 속성들을 일일이 풀어서 또 여러분에게 도움 기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드 자체 기능을 알고 싶으면
그리드, 객체를 찾으시고요. 그리드 안에 있는 셀들의 속성을 알아보고 싶으면 그리드 서브프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마 디스플레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이 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들어있는데, 자, 이 중에 일부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그리드, 자, 모양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칸에 숫자형이 나오네요. 자, 이 숫자형을 해당하는 예제에서는 넘버 타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타입, 넘버. 자, 이 넘버에는요, 마스크 기능이 같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셋 안에는 컬럼이 뭐 10컬럼, 아니 10컬럼이 아니라 소수점 3자리까지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화면에 표시할 때는 좀 잘라내서 2자리까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화면에다가 마스크 기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마스크 기능은요, 숫자형일 때 샵을 쓰시고요, 문자형일 때는 마스크 에디터 포맷 그대로 사용하시고, 캘린더일 때는 데이트 타입일 때는 캘린더 포맷, 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익스포넌트 타입이 있는데요, 지수형이에요. 너무 큰 수나 작은 수, 10자리 이상의 정수, 10자리 이하의 소수를 지수형으로 표현해서 간편 표기하고 있고요. 커런시라고 하는 타입은요, 화폐 단위라고 계산을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에 화폐 단위 마크를 붙여주고요, 숫자형으로 취급해서 3자리마다 하나씩 컴마를 찍어주게 됩니다. 자, 체크박스 모양 보셨고요. 콤보는 이미 공부를 했었죠? 자, 이미지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해당하는 이미지는요, 사실은 요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글로벌 있죠? 자, 글로벌에 가시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항목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미지를 추가해 놓고 이것을 그 자리에다가 등록해서 쓰는 겁니다. 자, 등록하는 과정이나 다루는 과정은 뒤에 제가 상세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내가 그리드에다가 보여주고 싶다. 자, 이렇게 할 때 해당하는 컬럼에 뭐가 있죠? 디스플레이 타입 이미지로 주시고요. 해당하는 컬럼을 하나 연결합니다. 컬럼 이름을 하나 연결해요. 그 컬럼 안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레코드를 그리듯이 해당하는 위치에 접근해서 어라, 얘는 디스플레이가 이미지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찾아다가 그 자리에 그려주는 거죠. 자, 주로 그리드는요, 데이터가 담기는 만큼 일괄적으로 다 드로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 너무 큰 이미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대상이 아니고요. 주로 마크성 데이터. 그죠? 뭐 회사를 나타내는 작은 로고라든가 데이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작은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보여주실 때 그리드에다가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바 타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바 타입은요, 연결된 컬럼의 수치를 100%로 계산해서, 자, 20 들어있으면 100분의 20이죠. 20%로 계산을 해서 그만큼 바 차트를 그려줍니다. 제품별 재고량, 그냥 숫자로 보면 잘 모르죠? 아마 바 차트 스타일로 연동을 하시면 최고로 많이 남아있는 제품 한눈에 띌 겁니다. 자,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바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바 타입.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타입이 있습니다만, 자, 이것들은 이제 각자 공부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디트로 넘어갈게요. 자, 마이 플랫폼의 그리드는요, 엑셀처럼 입력이 가능한 그리드입니다. 자, 입력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사용했던 예제는 입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죠? 저희가 첫날 사용했던 자, 얘는 입력은 되지 않았었어요. 왜 안 되냐면, 자, 속성에 보시면요, 에디터블이라는 속성이 따로 달려있거든요. 요거를 true로 만들어 주셔야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true가 됐다고 해서 다 입력 가능하게 만들까요?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아요. 4번 같은 건 아마 권한자가 아니면 수정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얘는 수정 불가, 얘는 수정 가능, 목적이 나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열어놓고 무조건 다 수정 가능이 아니라 이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 셀마다 또
edit라고 하는 속성이 달려 있어요. 얘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타입이 여러분의 edit 타입에 있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edit 타입이 있네요. 자, 여기서 잠깐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예제를 한번 자 보시면, 자, 일단 none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예, 입력 불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정 불가, edit 타입 none. 노말은요, 대충 할 때, 케이스가 별로 없을 때, edit 타입처럼 영문자, 숫자, 한글 다 들어갈 때, 자, 그럴 때 노말 타입. 네. 인티저 타입에는요, 넘버 타입, 인티저 타입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거는 요게 아닐까 싶어요. 마스크 인티저. 그냥 인티저를 써봤더니 입력할 때는 컴마가 안 보이대요. 이러면서 자릿수 놓치기 쉬우니까. 자, 입력할 때부터 컴마가 보이게 하고 싶다. 자, 그럴 때 마스크 인티저 쓰세요. 그리고 마스크 기능 미리 넣어주셔야겠죠? 자릿수만큼은 필요 없고요. 세 자리마다 하나씩 컴마 찍겠다. 의사 표시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어퍼 케이스 같은 거, 게이트 같은 거 충분히 아시겠죠? 자, 날짜형으로 에디트를 받으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저번에 쓰셨던 것처럼 YYMMDD 포맷에 맞춰서 여기에 13 안 들어가게, 여기에 30이 안 들어가게 특별히 이상한 날짜 들어오면 클리어 시켜주는 기능 그대로 동작합니다. 자, 체크박스 기능 보셨고요. 콤보 박스 기능 보셨죠? 자, 해당하는 거 에디트 13, 32 같은 거 안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해당하는 거 콤보 타입은 에디트 될 때 콤보 스타일로 변신합니다. 자, 옆에 있는 익스펜드 타입은요, 에디트 타입하고 버튼 타입의 결합입니다. 해당하는 버튼에 대한 속성이 여기 보시면 익스펜드에 관계된 속성이에요. 익스펜드 버튼을 보이거나 감추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요. 여기다 원하는 글자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 눌러서 보통은 팝업창 같은 거 많이 띄우시죠? 자, 이런 거 띄워서 원하는 데이터 손쉽게 선택할 때, 이럴 때 익스펜드 타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요, 약간 편법에 가까운데, 자,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니까 마이 플랫폼 그리드 그릴 때 선이 보이죠? 경계선. 가로축도 보이고 세로축도 보이고, 가로축만 보이게, 세로축만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라인 타입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분은 다 안 보이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만 안 보이게. 특히 이미지 같은 거 나올 때 요 사이만 안 보이게. 두 개가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바로 아래에 있는 예제처럼.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한 셀의 디스플레이 타입은 한 개씩. 밖에 지정이 안 되죠? 그 디스플레이 타입 중에는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이런 건 없어요. 이미지면 이미지, 텍스트면 텍스트 하나밖에 안 돼요. 나보고 도대체 이런 거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자, 이럴 때는 결국은 디자인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해당하는 거 디스플레이 방법이 하나는 이미지, 하나는 텍스트죠? 결국 두 개 만들어요. 두 개 만들어요. 자, 그래 놓고 경계선을 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합쳐 놓은 거예요. 하지만 껍데기를 합쳤다는 거지 알맹이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두 개가. 자,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여기서 보시면 돼요. 서브 셀. 자, 얘가 두 개짜리 합쳐졌다고 표시가 나오죠.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아직도 디자인할 기회가 남았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자리에는 디스플레이 타입 이미지로, 뒤에 있는 타입에는 디스플레이 타입 텍스트로 가시면 이미지와 텍스트가 출력되면서도 나올 겉에 있는 렉은 하나로 합쳐서, 자, 요렇게 셀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멀티 포맷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화면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원이 들어오면요, 해당하는 팀의 팀원 목록이 보입니다. 사원 이름 성별이 보여요. 자, 그런데 팀장이 들어오면요, 4번 이름 성별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자, 보이는 내용이 서로 다르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드를 두 개 만들어요. 팀장용 하나, 사원용 하나. 그래서 사원 들어오면 요거 보여주고, 팀장 들어오면 반대편 보여주고. 자,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보여도요, 그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리는 거죠. 그거는 안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처리하셔도 결국은 메모리가 다 들어가고요. 예,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머리 쓰는 거죠. 아, 2개 만들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로 합쳐서 맥시멈 4개 만들었다가 내가 필요 없는 걸 살짝 감춰서 사원일 때는 요만큼 보여주고 팀장일 때는 하나 더 보여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들 보통 만드시더라고요. 자, 근데 마이 플랫폼의 그리드는요, 안 보일 거는 안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히든이 없어요. 히든. 자,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리드 기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였냐면 set cell 자, set call pro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네요. 얘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대요. 자, 해당하는 위드 크기를 제로로 만드시면 얘가 숨김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숨을 거예요. 자, 해당하는 거 2줄 안 나오고 한 줄로 쏙 숨을 거니까 자, 요걸로 내용들을 숨기세요. 근데 내용을 숨기는 날도 있지만 타이틀을 바꿔야 되는 날도 있겠죠. 팀장이 들어오면 팀원이라고 쓰고, 그죠? 부서장이 들어오면 부서장이라고 쓰고 뭐 이렇게 된다면 자, 그때는 셀 프롭입니다. 셀 프롭. 내가 바디 몇 번째 셀에 텍스트를 어떻게 바꾸겠다. 자, 이런 거 일일이 다 터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신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이면 이렇게 썼겠죠. 뭐, 컬럼 한 2개 숨기고 타이틀 한두 개쯤 바꾸고 그러면 그렇게 쓰셨겠죠.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컬럼을 4-5개 숨기고 타이틀도 몇 개씩 바꾸고 그 컬러 바꾸고 뭐 얼라인 바꾸고 그게 너무 많아요. 자, 이러면 로직이 길어지겠죠. 자,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디자인해 보는 거하고 너무 틀려서 한참 찾아야 원하는 기능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터치해서 바꿔야 되는 내용이 많아진다. 그러면 로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요, 사실 그리드는요, 디자인은 한 장만 쓰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 시트가 여러 장이에요. 그걸 다 모아서 아예 디자인으로 세팅하세요.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 자, 해당하는 내용 여러 개 되면 2개를 따로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를 부르세요. 자, 저는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자, 얘는 하나의 그리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고요. 전환 속도도 빠릅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성이 가장 탁월하겠죠. 로직으로 보는 것보다는 디자인으로 봐야 수정할 때 내가 뭘 수정해줘야 되는지,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멀티 포맷 기능 아주 좋긴 하지만 얘도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부서별로, 직급별로, 성별로 다 틀려요, 케이스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멀티 포맷 몇십 개씩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얘는요, 적당한 사이즈만큼만 쓰시고요. 만약에 도저히 케이스 도출이 안 되더라, 내가 이거 소스로 넣는 것 자체가 무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일이 터치하지 마시고요, 얘를 아예 문자 열을 만들어 버리세요. 자, 그리드의 디자인은 사실은 문자 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HTML 코딩 하실 때 이너 HTML 기능 아시죠? 그 안에다가 HTML 집어넣으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거. 얘가 바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싶은 그리드의 모양을 아예 스트링으로 쫙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문자 열을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얘가 디자인 소스 들어온 대로 동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내용 정리할게요. 자, 해당하는 변경 내용이 몇 개 안 되면 메소드를 쓰세요. 자, 근데 내용이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면 가급적 멀티 포맷을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도저히 도출이 안 된다. 무리하지 마시고 차라리 로직으로 가세요. 스트링을 직접 만드시면 원하는 내용 다 처리가 돼요. 자, 이렇게까지 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